네, 여러분 7월 15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눈치 보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심했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오늘 417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전에는 그저 그렇게 약보합, 강보합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 55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주가는 86,700원에 마감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에 건설, 기계, 재건, 테마주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피격,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10년 국채금리는 4.233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약세, 건설, 기계, 시멘트주가 대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동향 보면 달러 인덱스는 104.26달러 하향 안정 유지하고 있고요. 10년물 채권 금리 4.233, 원달러 환율 1382원, 코스피는 3.92 올라서 2860, 코스닥은 2.5포인트 올라서 852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살펴보면 지금 시장은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고점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실적 확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난 토요일 미국의 다우지수, 러셀지수 이런 것들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나스닥도 상승했지만 빅테크에 대한 차익 실현이 늘고 있고 관망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이 불확실함에 따라서 또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반도체 매수가 주춤하면서 여타 다른 테마, 중소형 테마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86,700원 마감했습니다. 2,300원 플러스 됐죠. 장중에 하락세도 나타났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는 기관의 순매수, 기관의 416만 주 순매수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75만 주 팔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그 장중의 변곡점은 1시 55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잠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의 오늘 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오늘 분 차트입니다. 여기 오늘 개장해서 주가는 85,000원 갔지만 84,000원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1시 55분 이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쭉 갔죠. 이때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반드시 얘기하지만 장중에 이유 없이 이런 대형주가 강하게 움직인다. 이 부분들은 거래소의 체크 단말기를 이용하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기관의 매수 수급을 보고 강하게 동반 매수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유입될 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이유 없이 하락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오늘 23만 원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3,000원이고요. 거래량은 327만 주, 외국인은 16만 주 매수했고 기관은 81만 주 매도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이렇게 기관이 81만 주를 매도함에 따라서 320만 주 거래량의 약 한 25% 정도가 기관 매도 물량이잖아요. 따라서 하이닉스가 약하게 된 이유 중 하나고 하이닉스는 당분간 이런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아마 하방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에서 보게 되면 오늘 거래소에서는 오늘도 역시 변곡점이 심했어요. 외국인이 오늘 최종 종가로는 807억 매도했고 선물에서 418억 매도했어요. 장중에는 오전장에는 현물 2천억 이상,
선물 2천억 이상 순매도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매도 규모를 확 줄이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오전에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오후에 매수로 전환시키면서 지수를 양봉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그 기관이 1200억 정도 순매수는 대다수는 삼성전자를 샀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했던 테마들입니다. 오늘 강했던 테마는 뭐 재건, 건설 기계, 물론 원전 해체도 부분적으로 강세가 있었고 뭐 시멘트, 페인트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강세 건설 기계 종목군들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종목 보겠습니다. 특징 좀 한번 볼게요. 오늘 그 현대 인프라코어를 외국인이 120만 주 정도 순매수해요. 하지만 기관도 이 현대 인프라코어를 동반해서 한 60만 주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던 그 강세 이유가 있었고 건설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꾸준하게 외국인이 LG 디스플레이 산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흐름이고요. KB금융 뭐 순환해서 움직이는데 KB금융은 주가는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역시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했고요. 삼성전자 강하게 매수했고 뭐 건설, 대우건설이나 현대로템이나 GS건설이나 역시 금리 인하 관련해서 그리고 KB금융을 순매수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자, 자원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53,700원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57만 주 됐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35,000주 샀고 기관이 6만 1,000주 팔았습니다. 7월 25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 실적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2분기 매출은 7조 9천억, 영업이익은 2,9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아마 이런 그 컨센서스를 보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과연 이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냐 아니면 미흡하냐 그 흐름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포스코인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만약에 트럼프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상 변화가 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리고 역시 그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펀은 굉장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관심도가 높다. 뭐 이런 하나증권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은 지금 50만 주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지금 거의 저점에 가 있고요. 또 있죠. 그리고 주가는 주봉 차원에 보더라도 계속 이제 하방 지지선에 걸려 있습니다. 53,000원, 4,000원대. 지금부터는 이 부분은 이제 그 7월 25일에 발표되는 실적 그리고 정부의 대왕고래 동해 가스전의 후속 일정에 따라서 주가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유력한 대왕고래 테마주다. 따라서 향후에 정부의 발표에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유심 있게 계속 봐야 되고 관심주로서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K푸드 관련주죠. 사조 대림인데 오늘 종가가 지금 사조 대림이 얼마에 마감했냐면은 91,800원에 마감했나요? 91,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걸 시정할게요. 91,800원에 마감했고요. 전일 대비 주가는 6,400원 상승했습니다. 좀 특징으로 보면 거래량이 그 전일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시가는 85,400원, 저가는 83,100원, 고가는 92,000원대까지 갔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이 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이건 신용 매수가 안 됩니다. 신용 매수가 안 되고 9월 12일 기준에 신용이
7만 주 있어요. 7만 주. 따라서 신용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분차트 보시면 지금 7월 15일 분차트 오늘 83,000원대까지 밀었죠. 이런 종목군들은 소신과 원칙이 없으면 절 투자할 수 없죠. 이런 종목군들을 단기 흐름에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삼양식품, 오뚜기, 사조대림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수치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매우 우량한 종목이에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900억 이상이거든요. 이게 거의 팩트로 현실화되면 주가는 하나증권이 리포트 낸 것처럼 16만원대 가 있어야 맞는 거죠. 아무튼 이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신용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일봉 차트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6월달에 냉동김밥 수출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세웠다가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건 눌림목이죠. 또 한 번의 거래가 약간 늘리면서 또 8만원대 갔었고, 또 한 번 조정 왔었고, 그리고 또 한 번 와서 10만 9,900원 터치하고 이렇게 하향 조정 거쳤어요. 그런데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이. 그리고 지금 신용 물량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고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주 삼성전기 오늘 16만 400원에 마감했는데 외국인 3만 주 매도했어요. 이건 사이클상 여전히 관심주입니다. 여전히 관심주예요. 이것은 뭐 눌려도 크게 의미가 없고, 삼성전기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지금 이게 보시면 오늘 16만 400원에 이렇게 장대 큰 음봉이 났죠. 오늘 기관이 16만 주를 팔았어요. 이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거래가 그렇게 크게 하락거래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 10만 원까지 갔던 이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으로 봐야 되고요. 이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선상에 있다. 추세를 깨지 않았다. 그래서 관심권 유지한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7만원, 37만원대로 내려갔고, 뭐 등등 LNF, 에코프로, 포스코 퓨전 다 하향 조정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전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가 주춤하잖아요. 2차전지도 약하잖아요. 2차전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아마 산업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의 대통령이지 경제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뭐 나름대로 지원책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미 지원책을 하고 안 하고는 트럼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의 의회가 또 견제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 방향에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뭐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못 했잖아요. 따라서 이 트럼프의 방향은 그냥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취임 전까지의 이렇다더라 저렇다의 어떤 설뿐이지 그 자체가 현실화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속 우리가 팩트, 실적과 어떤 산업적인 트렌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모니터링 관심주 LG 디스플레이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올랐지만 오른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관심주 맞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갔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방송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이번 자사주 소각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눌려도 관심이 필요한 그런 가격권도 왔습니다. 자, 실리콘트 오늘 1,100원 올랐는데 이것은 기술적 관심주고요. HD 현대 일렉트렉, LS 일렉트렉 이것은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것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그냥 그 모니터링, 그야말로 모니터링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주가적으로 보면 이게 십자일봉이 나왔어요. 십자일봉이 나와서 전고점 아래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물대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매수 관심주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고점을 형성하고 슬금슬금 조정을 거치는가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밸류 강했지만 슬금슬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29만 9천 원 갔지만
지금 26만 8천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실적주가 한번 갔지만 이렇게 한번 크게 세 개의 음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추세가 완전 전환시켜 버렸어요. 따라서 현대차는 다시 한번 그 분기 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언저리, 27만 원 언저리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환경 변수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을 이제 7월 18일 발표되는데 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그때 금리 인하 횟수가 몇 번 정도 있을 거냐 그 흐름을 봐야 되고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다우가 4만 포인트 찍었고 나스닥은 매물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낮아지는 나스닥 따라서 빅테크의 향후의 흐름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PPI, CPI 하향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안정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 실적이 좀 떨어질까 우려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의 실적이 좀 다시 한번 검증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아무래도 주가는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피격 이후 국제금융시장 동향 체크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하향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 공화당 전당대 지금 어제부터 있어요. 18일 날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력하죠. 그리고 내일입니다.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연준 이사, 쿠글러 연준 이사가 연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쿠글러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소비자 물가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라고 연설하는지 그 내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산업 영향 보고서가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6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꼭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아침에서 밤 9시 30분으로 옮겼습니다. 밤 9시 30분에 목요일까지 계속 라이브가 진행되니까 그 시간대 한번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